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한국의 비상계엄령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4시 30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해제하고 계엄사령부를 해체하였으나 이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일제시대를 지나 6.25 전쟁을 겪고 박정희 군부 쿠데타와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 쿠데타 시대를 겪는 등 우리나라는 과거 뼈아픈 역사를 거쳐 민주주의를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많은 희생을 대가로 얻어낸 값진 선물이었고, 이제야 군부 독재를 끝내고 평화롭게 자유를 누리며 생활하나 했고, 최근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며 과거의 역사로만 생각하였던 사건이 현실로 일어난 것입니다. 60대 이상 나이 많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분들은 계엄 당시 어려서 잘 몰랐거나,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거나 기억하고 계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물리적인 시위나 군사 행동 때문에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원인이 민주당의 횡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는 정치, 외교,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왔으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상황이 안 좋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환율은 치솟고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IMF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환율은 치솟고 있는 상황이 과거 IMF 시절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수많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은 무엇이고 과거 언제 무슨 이유로 계엄령이 내려졌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입니다. 계엄령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가 실질적 발동 요건입니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국회가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소집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재임 기간 동안 4차례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박정희 정권이 만든 유신헌법에서부터입니다. 비상계엄은 크게 윤석열 대통령 전까지 크게 10번이 있었습니다. 시간순으로 사건명만 열거해보겠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비상계엄을 5번 선포하였습니다. 1948년 10월 25일 여수 순천 사건,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 1950년 7월 8일 6.25 전쟁, 1952년 5월 25일 부산 정치파동,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까지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1961년부터 1979년까지 4번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1964년 6월 3일 6.3 항쟁,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까지입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총격으로 사망하자
최규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된 신군부는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2.6 사건 때 제주도를 제외하고 내린 비상계엄을 1980년 5월 17일에 계엄을 확대한 후 1981년 1월 24일 해제하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 발표 이후 45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계속된 탄핵소추안 발의,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각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10월 25일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었던 조선국 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장병들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정부의 출병 명령을 거부한다는 명목으로 여수, 순천 일대의 남조선노동당 당원과 합세하여 여수, 순천 지역을 점거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여 진압 과정 속에서 항명한 군인들과 진압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숨진 여수, 순천 사건으로 인해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 사건으로 발령한 비상계엄인데 제주 4.3 사건은 제주도에 자리잡은 공산 세력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켰던 무장폭동이었는데 남로당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군정과 정부군의 지나친 토벌 작전으로 인해 무고한 양민의 인권들도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남로당 세력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들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은 북한의 6.25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으로 인해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는데 1952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의 세력이 강해져 재선이 어려워지자 직선제로 개헌을 하여 권력을 장악하려 하자 이에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를 하였고 전쟁 중에 수도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겼고 이승만은 5월 25일에 비상계엄을 발령하여 국회를 억압하고 개헌을 통과시켜 정권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1960년 4월 19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4.19 혁명이 원인입니다. 이는 이승만 정권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불법적인 장기 집권 및 독재 정치의 도전으로 인한 탄압 때문에 일어났으며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들의 학생의거 3.15 부정선거에 대한 광주, 마산에서 시민들의 의거, 김주열 학생의 사망, 정치깡패를 동원한 고려대 4.18 학생 시위 진압으로 인해 4월 19일에 서울시내 학생들이 이승만의 집무실인 경무대와 부통령, 이기붕의 자택으로 몰려가 시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186명이 사망하였고 6천여 명이 부상을 입자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를 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의 첫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정권의 1961년 5월 16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박정희 육군 소장과 강제로 잘린 김종필 등의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 쿠데타 집권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은 1964년 6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육사망쟁이 원인이었습니다. 육사망쟁은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 외교관계를 복원하려 하자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 한창이던 1964년 6월 3일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는 4개 사단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한 사건입니다. 다음은 1972년 10월 17일에 비상계엄을 발령하였는데 원인은 10월 유신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유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발동하였고 정치적 반대 세력의 활동이 억압되었으며 언론 통제와 시민 자유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1979년 10월 18일에 비상계엄을 발표하였고 원인은 부마민주항쟁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은 당시 2차 오일 쇼크로 부산, 마산 등 지역의 경제가 안 좋아지고 YH무역 직원들이 임금도 못 받자 신민당 당사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다가 여직원이 사망하였고 이에 김영삼 의원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며 박정희를 비판하고 미국을 압박하자 김영삼 의원이 제명되고 신민당 의원 66명이 자진 사퇴하며 항해하자 부산대를 기점으로 대학생들이 유신체제를 비판하며 시위를 하였고 부산, 마산에 있는 학생과 시민들이 시위를 하자 부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부마항쟁이 일어났을 때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진압을 멈추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가자고 건의하였으나
경호실장 차지철은 캄보디아같이 시민들을 억압하고 정권을 이어가자고 하였는데 박정희가 차지철 손을 들어주자 이후 10월 26일에 박정희는 김재규에 의해 총에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최규하 권한대행은 1979년 10월 26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내용대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소장을 주축으로 신군부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뒤 1980년 5월 17일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비상계엄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45년 만에 하기 전까지 과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상계엄 발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지만 정치, 경제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겨울이 빨리 종결되고 하루빨리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